안녕하세요. 메시입니다. 금일 분데스리가 5경기 준비했습니다. 그럼 2월 17일 해외 축구 경기 일정입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해드릴 테니 고정 댓글 잊지 마시고 그럼 한 경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고. 첫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 vs 도르트문트 경기야. 볼프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오니온에 패하며 무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6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후반기 떨어진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스 빈과 체르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렌스를 비롯해 아민 사르 등이 새롭게 공격진에 포함됐는데 골을 뽑아내지 못했고 마에르를 제외하면 공격 상황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후반기 엄청난 페이스로 승점을 쓸어 담으며 3위인 슈투트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레버쿠젠과 뮌헨이 워낙 치고 나간 이번 시즌이기에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은 어렵지만 다음 시즌 챔스권 진출을 노릴만 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프라이부르크를 완파했는데 말렌과 필크루그 등 투톱이 골맛을 받고 사비처와 브란트의 지원도 훌륭했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알러도 복구합니다. 내 생각은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봅니다. 볼프스는 워낙 무승이 길어지기에 강팀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고 임하기 어렵습니다. 스반베리와 마에르 등이 중원의 라인을 올려 공격에 임할 텐데 엠네 창과 사비처가 나설 원정팀 중원 압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로리스와 산초의 측면 지원도 있을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입니다. 전력 분석 보시면서 다음 경기 가보자고. 두 번째 경기는 마인츠 vs 아우크스. 이번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우르크의 추격골이 나왔지만 3골을 내준 상태였기에 또다시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영입한 은간캄이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버크하트와 시너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시안컵을 마친 이재성이 돌아왔고 아우르크와 그루다 등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든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아우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강팀인 라이프치히 상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투톱으로 경기에 나선 TH와 데미로비치가 골을 뽑아내며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뮌헨과 레버쿠젠 등 강팀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지옥의 5연전을 잘 넘기며 이번 시즌도 안정적인 잔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야키치가 가세한 중원도 탄탄하기에 이 경기를 통해 3경기 연속 무패를 노립니다. 내 생각은 접전을 봅니다. 시즌 1승에 그치고 있는 마인츠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확실하게 라인을 내릴 아우크스의 수비를 쉽게 넘진 못할 것입니다. 특히 원정팀은 네읍의 차이가 워낙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기에 마인츠의 맹공을 90분 내내 견딜 수 있습니다. 접전을 봅니다. 시즌 1승에 그치고 있는 마인츠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확실하게 라인을 내릴 아우크스의 수비를 쉽게 넘진 못할 것입니다. 특히 원정팀은 네읍의 차이가 워낙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기에 마인츠의 맹공을 90분 내내 견딜 수 있습니다. 전력 분석 함께 보시면서 다음 세 번째 경기 준비해볼게.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 vs 유니온 경기야. 호펜하임은 후반기에 들어와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뮌헨과 프라이부르크 등 쉽지 않은 팀 원정은 그렇다 쳐도 최근 할만한 팀 상대로도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프롬멜과 어무트 등 최근 팀의 중원을 지키는 선수들 위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베이어와 크라마리치가 경기 내내 이 선에서 침투할 것입니다. 유니온은 에레디비지의 아약스와 라리가의 세비야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팀입니다. 챔스 조별의 선에서는 1승도 올리지 못하고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강등권 순위다. 그래도 중위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에 3연승 정도만 해도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접전을 봅니다. 우니온은 베커를 비롯해 공격진에서 이적한 선수가 있지만 폴란트와 에런슨, 홀러바우 등이 언제든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케디라와 크랄 등이 나서는 중앙의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홈팀의 공세에 버틸 수 있습니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전력 통계 확인하시면서 다음 경기 준비할게. 네 번째 경기야. 하이덴 vs 레버쿠젠. 하이덴하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던 브레멘을 격침했습니다. 중원의 라인을 올리지 않고 경기 내내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한 한방을 노렸는데 전술이 들어맞았습니다. 말로니와 베스테가 몇 차례 되지 않은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홈이지만 리그 최강팀을 상대하기에 더 수비에 치중할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사실상 분데스리가 우승 결정팀을 가리는 1전에서 뮌헨을 완파하고 우승의 3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아직 시즌이 꽤나 남아있기에 속단하긴 어렵지만 뮌헨과 승점 차를 벌린 건 의미가 있습니다. 비르츠와 텔라, 흘로잭 등이 나선 공격진은 전방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고 자카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습니다. 네이션스컵이 끝났기에 부상 중인 보니페이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서는 이번 라운드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은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김버와 트라우레, 요나스 등이 나서는 홈팀의 최종 수비가 안정적인 건 맞다. 그러나 리그 최강팀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나시치와 그리말도가 빠른 발을 앞세운 측면 돌파로 상대의 측면을 부술 수 있고 이글레시아스와 비르치가 해결할 레버쿠젠이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전적 통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경기 준비할게. 5번째 경기 다름슈타드 vs 슈투트가르트 경기야. 다름슈타드는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추가했지만 최하위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드러나선 5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전 2골을 제외하면 골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폴터와 마빈 등 기대했던 선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았고 프라니치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포칼컵에서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 상대로 선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라이프치히와 마인츠 등을 연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고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이션스컵에 갔다가 돌아온 기라시가 복귀해 직전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는데 이 경기부터는 운다브와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 생각은 슈투트의 승리를 봅니다. 다름슈타드도 아술라와 짐머맨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개선되지 않는 공격진의 마무리다. 스틸러와 밀로의 안정적인 공격 작업 속에 운다브와 기라시, 정우영이 기회를 만들 슈투트가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적 통계 보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봐줘서 정말 고맙고 부족한 메시와 영상을 시청해줘서 고마워. 하루하루 발전하는 메시가 될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 조합 픽을 원하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길 바래 메하.